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를 구매하기보다는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차량 구매로 발생하는 세금의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 처리의 목적으로도 이렇게 리스나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렌트카를 이용하는 도중에 회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와 비업무용, 즉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업무용이라 하면 이 차가 있어야만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 리스나 렌트카를 이용해서 업무에, 즉 소득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리스료나 렌트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본인의 최저 생계비 외에 이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죠. 수리비나 또는 기름값, 톨비 등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영업 비용으로 소득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3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 차량의 이용 대금이 리스료로 5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또 기름값이나 톨비로 50만 원이 나가서 총 매달 100만 원씩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면 이 1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총 300만 원의 소득에서 100만 원이 빠진 200만 원이 소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했을 때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스나 렌트비 등을 포함한 차량 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취급이 됩니다. 렌트비나 리스료를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요. 차량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300만 원의 월 소득을 얻고 있고 리스료 50만 원 그리고 유지비로 또 50만 원, 100만 원을 쓴다 하더라도 소득은 그대로 300으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300만 원에서 최저 생계비 빼고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료가 고액인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수입이 300인데 리스료로 100만 원을 내고 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대비 리스료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변제금을 그 리스료보다는 더 많이 납부하도록 공고가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차량의 리스료가 너무 고가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앞서 그 리스 차량을 반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기준은 없으니 개인회생을 앞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 차량, 리스 차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을 한 후에 미리 준비를 해서 회생을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스나 렌트카를 이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라이브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